휘리릭. 진액 같은 것들이 짬뽕을 했을 때 깊은 맛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직함이 꽤 많으세요. 한국 중국요리협회 회장, 세계 중식연합회 부회장. 중요리 조직은 크게는 3개 정도인데 2개를 말씀드린다면 중요리협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거기는 조리사,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리사는 900만 명. 예. 그다음에 그런 자격증이 없는 애들 한 1,500만 명이거든요. 500만 명 중에서 그 416명의 조리 명인이 있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안에 부주석이고요. 이제 그 중국 본토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다 중요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서 만든 게 세계 중요리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부회장이죠. 예, 거기도 이제 부회장. 아. 직함이 근데 그거는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그 당당하게 그런 거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또 이금기라는 회사가 네, 알죠. 한 20년 정도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면은 저보다 선배들이 되게 많으셔갖고 근데 저를 해외에서 활동 되게 많이 해놓은 거를 보고 홍콩에서 직접 와갖고 저한테 그런 섭외 해갖고 사실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이금기라는 회사에 고문이 되는 건 중식해낸 사람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죠. 아,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고요. 잘난 척의 시간. 19년째 하고 계시다고? 20년 쳐주세요. 20년.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가문의 영광이죠? 이금기라는 회사는 세계 굴제 회사인데다가 그렇죠. 소스 회사. 그 중국 요리 만드는 사람들은 굴소스 이금기 굴소스를 안 쓰는 경우가 없고요. 이금기는 중식의 제일 상징적인 회사이고 한 130여 년이 됐으니까 그 회사에 고문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중식 업계에서는 업계에 좀 힘들어하는 그렇겠네. 그런 거구나 또. 자, 어쨌든 이제 뭐 여경래 셰프 하면은 이제 뭐 중식계는 물론이고 대중들한테도 인지도가 많이 넓어지셨어요.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네, 그런 편이죠. 해외 가서도 많이 알아보는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제가 EBS 세계 테마 기행을 서너 번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2-30일씩 가는데 네네, 기억납니다. 그게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송을 할 때 이제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재방송하고 맞아요. 또 재방송하고 그래서 가끔다 친구들이 연락 와요. 야, 너 방송 나오더라. 요새 방송 안 찍었는데 보면 재방송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야, 무슨 재방송을 맨날 재방송에 출연료도 안 주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생각을 그 개념을 많이 바꾸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성우님도 잘 알다시피 노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노출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많이 알게 되는 거 할머니들은 혹은 우리 어머니가 되게 팬이세요. 그렇게 뭐지? 그렇게 그런 경우가 이미지가 또 제가 방송 나올 때는 좀 잘 웃는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를 좀 많이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원래 잘 웃으세요? 좀 젊을 때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게 미간이 이렇게 째려보고 하다 보니까 네네. 미간이 찌그러져 있어서 그러다 어느 날 거울 봤는데 헐 내가 여태까지 이런 얼굴로 세상 살고 있었어? 라는 걸 알고 나서 한 26살인가 26살부터 28살까지 3년 동안 그 이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사람들 많아서 하면 하하하 크게 하면 웃으려고 그러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되게 그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드디어 오늘은 내가 기필코 해보리라 하고 이제 타갖고 가는데 이 역까지 올랐는데 안 되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쉽지 않죠. 안 해본 그 거. 첫날 이틀날 3일째 된 날 드디어 이렇게 했죠. 당연히 사람들이 쳐다보면 저 미쳤나? 갑자기 그러니까 혼자, 근데 미쳤나라는 거를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의식을 당연히 했겠지만 그런 거보다 더 희열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스스로 타파해갖고 뭔가 얻어지는 그런 희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성격이래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숨어 있는 나를 깨운 거네. 예, 그래서 와. 이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처음을 느꼈던 거 같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래서 별명이 또라이라는 별명도 이러다 말고 막 그러니까 혼자. 예, 막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예,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저 사람은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이 그 자기들이 또라이 2, 또라이 3라는 그런 것까지 있었던 근데 게 잘하셨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었었기 네네.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는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었을 때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소통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부러웠었는데 나도 내 안에 있는 나를 경례야 잘 있냐? 나 잘 있어. 혼잣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강의 같은 거 한지 꽤 오래됐지만 네. 대학교나 특강 같은 데 가면 한 500명이다 그러면 네. 저 중학교 졸업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무대 나가게 되면 먼저 딱 나가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렇게 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훈련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게요, 학교 네. 가서 특강이나 뭔가 할 때도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조리사를 하려고 그러면 갖춰야 될 것들이 되게 많지만 내성적이다 하면은 성격을 바꾸라. 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요리 연구를 하면 혼자 하루 종일 그렇죠, 이거 그렇죠. 자꾸 적여놓으면 여러 사람의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 조리사니까 이제 성격도 개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이래요. 그런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너 어릴 때 되게 조금만 썼고 점점 커 힘도 좋아지고 또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 나이 먹으니까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가 세상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네. 네, 좋아요. 제가 이빨 까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그 셰프로서는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시는데 나의 성공의 열쇠는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 뭐 성공했다는 그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왜 성공했다 그러면 나는 아직은 부정하는데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야도 오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약간 다 이렇게 추앙받지 않나 생각해요. 오래 해서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같아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워크홀릭이나 그런 것들처럼 일만 하다 보니까 만에 집에서 한 3일, 4일 정도 쉬면요 뭔가 불안해요. 아직도요? 지금도 이번 달도 거의 안 쉬고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네. 옛날에는 주방장들 음식을 만들어 갖고 맛있게 손님이 매니저 갖고 맛있게 먹고 가셨다고 그러면 그게 최고였는데 네. 그거는 남을 의존해야 되니까 지금은 차라리 내가 가서 회장님 맛있게 됐습니까? 이러면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면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그래 저 사람 TV 많이 나온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체면이 살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서 인사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서 그래서 직원들도 내가 들어가게 되면 안심하고 일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알아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아마 다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왔는데 요 셰프 없어갖고 맛이 좀 이상했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안 만든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6대 중반이다 보니까 안 만드는데 어느 날 봤는데 오늘 역시 여 셰프니까 맛있대. 근데 나는 이거 뭐지? 내가 안 맞는데 지난번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요식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는 자의는 아니고 네. 집안이 가난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살 때 돌아간 한 4살 반 정도 때 예. 교통사고 꽝 당을 제가 봤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그리고 동생은 이제 저하고 3살 터우니까 걔는 3살이지만 걔도 1살 반 정도일 때니까 기억에는 없겠다. 아예 기회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좀 혼돈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남겨주고 싶지 않아. 나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인데 중말도 제대로 못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필코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사람 만난 건데 근데 사실 집사람도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중말 잘 못해요. 그 결혼하고서 애 낳았을 때 우리 중국 사람이니까 서로 애들한테 중말로 얘기하자.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부르고 나면 나머지 계속 한국말 해. 약간 서로 내가 너 쳐다보고 네가 나 쳐다보고 좀 쓴웃음도 하긴 했는데 그럼 형님 어렸을 때는 그런 정체성 혼란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국적은 좀 중국 사람인데
주변은 다 한국 사람이고. 중국어도 한 40대 이후, 40대 중반 때부터 아마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계 중요리 협회나 뭐 그런 데 많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늘은 것 같고요. 이 조리사라는 직업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가 가서 너는 중학교를 내가 다니게 했으니까 고등학교는 내가 못 보낸다. 집안이 집안 환경이. 아버지 일정이 환경이 우리는 중국인 학교는 또 학비를 다 내요. 한국은 의무 교육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우리 집에 와서 학비를 달랬던 그런 기억도 나요. 어머니가 그 되게 난감해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첨서도 갔다 보니까 한 일주일 후면 이제 서울에서 왕서방 내려올 때 제가 수원 살았거든요. 왕서방이 올 테니까 너 데리고 와 가서 기술 배우라고. 왕서방이 뭐예요? 진짜 왕서방? 아, 진짜 왕씨 성을 가진 이제 사장님인데 알고 보니까 여자 동창의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주일 후에 왔는데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15살인가 16살 때 일하러 가는 건데 사실 일이라는 그 개념도 잘 몰랐고 그렇죠, 어리니까. 너무 몰랐으니까. 땐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처음에는 홀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방에서 그 다음 해는 주방 가서 일했는데 그 다음에 16살인가 그럼 17살. 서울 가서 처음 배운 일이 이제 중화업인 거예요? 네, 처음 입문을 그렇게 한 거죠. 아. 처음부터 이제 중집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다음 해에 수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1년 동안 수타를 한 거예요. 16살, 17살 때. 아이고, 예. 그 지금도 이제 가끔 다 방송하시는 분들이 와서 배우시기도 하긴 하는데 제일 미래가 없는 게 수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쉬는 시간대도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수다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물론 기기로 네, 하는 네.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됐었을 때 진짜 기술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중간에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술자들이니까 조리사는 기술자니까 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좋은 팀을 만나는 게 최고 빨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19살인가 그때쯤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뭐 분들? 왕출량이라는 선배님 있었고 오학진이라는 선배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곰보 주방장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곰보 이렇게 네. 그분하고 있었고 허인 씨라든지 뭐 왕진휘 몇몇 이런 그때는 그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예, 그래서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지만 알고 보면 진짜 속된 말로 지금 말로 짱짱이었던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약간 습득력이 빨랐었고 저도 일할 때는 동작이나 그런 것 좀 좋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해놓고 나면 제가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못 보게 했거든요. 옛날에 선배가 뭘 하게 되면 옆에서 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기술 쟤네들 배우면 안 되니까 왜요, 왜? 옛날에는 좀 그런 딴 데 가서 차릴까 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기술 배워가면 안 되니까 야 경례 가서 양파 2개 하고 시간을 머리 쓰는 거죠. 이게 그런 걸 너무 하면 치사하니까 양파 2개 갖고 그냥 양파 갖고 오면 시간이 안 돼. 그 대파하고 무두가 있을 거야. 그 시간 제 갔다 오면 끝난대요. 끝나버려. 일부러 못 보게 한다고.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되게 많긴 했죠.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려도 애들이 잘 안 배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팀 혹은 좋은 스승을 만나라. 좋은 얘기네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50년 차 셰프가 되신 거예요. 2년 후면은 8월 11일 날 입문한 날짜는 기억이 나요. 8월 11일 날 제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만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네. 거기는 주방에 입문한 지 50주년 그런 행사를 되게 많이 해요. 딱 하면은 제자들이 뭐 통돼지나 통양 같은 거 구이 갖고 다 올라가서 행사 같은 거 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중요리협회 회장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장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건 되게 부럽다. 나도 저런 걸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50주년 됐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꿈꾸고 있긴 합니다.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한국에서는 중요리가 되게 이렇게 오래됐지만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선배분들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전통으로
그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놔도 중식하는 사람이 약간 자부감도 생기지 않을까. 뼈대에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죠? 메뉴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네, 그렇긴 하죠. 왜냐면 한국에 있는 중요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덜 기름지다. 그건 맞다.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기도 했고 저는 네. 이제 화교지만 반은 중국 사람, 반은 한국 사람. 저희 어머니도 김씨거든요. 광성 김씨. 네. 근데 이제 중요리가 한국에 들어온 이제 150년 정도 됐는데요. 총요리라고 옛날에 했고 그랬죠, 그랬는데 네. 옛날에는 우리 같은 화교 출신들이 중요를 했었다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중 수교를 한 이후부터는 거의 30년 됐는데 이제 새로운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화교들이 이런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조리사라든지 중집이라든지 식당이라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하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전국에 한 150개 정도 되는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배출하는 학생들이 이제 중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80~90%는 한국인들이 중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기름진 거는 많이 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은 어차피 대부분의 고객은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나 만드는 사람도 느끼한 거 싫어. 맞아요, 손님도 느끼한 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유럽이나 미주 지역 가서 중식집 가면 정말 느끼한데. 네네. 그렇죠? 우리 중식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가면 한인타운에 있는 중식집을 가게 돼요, 저희도. 아무래도 그렇게 맞아요, 되죠. 맞아요. 네, 저도 네. 가보긴 했었었는데 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고객층들이 한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음식들이 좀 코리안 차이니스 레스토랑 막 네. 이렇게 써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데는 짜장면 없잖아요. 또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진짜 중국집을 가면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역수출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한국을 와본 사람이 짜장면 맛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런 짜장면 한국의 짜장면을 거기서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K푸드의 위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선보에 계시고요, 당연히. 집에서 그 요즘 이제 홈파티 많이 하잖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중식 뭐 어차피 지금 재료는 없지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중식 할 때 제일 편한 소스가 있긴 합니다. 만능 소스라 해가지고 굴소스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아마 여러 가지 응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또 두반장이란 제가 주방장이라 주방장 친구 두반장. 저 두반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굴소스나 두반장이 있으면 음식을 조금 가미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 대부분 굴소스는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굴소스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는 메뉴가 의외였어요. 탕수육이라고. 그러면 그 형님의 탕수육의 특징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탕수육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전분에다가 계란 넣고 그러는데 그냥 제일 쉬운 방법 저희는 이름이 한알 탕수육이거든요. 하나씩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전분만 넣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옥에는 바삭한 건 당연하고 또 쫀득쫀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알씩 하니까 탕수육이 일반 막 울퉁불퉁이 아니라 되게 예쁘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좀 거창한 요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거창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니까요. 네네. 거창한 거 폼나는 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어려워. 제일 쉽고 제일 접근성 있는 그런 걸 짜장면이나 탕수육이나 뭐 짬뽕이나 이런 거 하니까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 탕수육 이거 약간 인위적으로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략 성공이네요. 네.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만두도 되게 잘하거든요. 네네. 혼자 자화자찬의 시간이. 좋죠. 옛날에 방송할 때 만두를 한 번 냈어요. 그다음에 옛날 중화대반전 프로가 있었는데 네네. 만두 할 때도 제가 우승했고 옛날에 미원의 임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그 회장님이 우리 옛날 호텔에 있었을 때 오면 만두는 이 집이 최고야. 항상 그렇게 직원들 미원 그 회사 임원들도 벤치마킹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만두. 그래서 어느 날 방송할 때 만두를 했는데 저희는 호텔 식당이다 보니까 네. 만두를 방송 나갔는데 당연히
방송 나오면 그 다음날 또 미어 터지잖아요. 그렇죠. 만두만 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앞불사 이거 잘못하면 객단가 우리 1인당 10만 원인데 만두가 이게 그렇죠. 약간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약간 내가 머리 아무 생각 없이 막 짓거렸다가 내가 콩코 다친다 생각한 거죠. 형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나만의 습관, 루틴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어머니 계셨을 때 어머니가 재작년에 98세로 돌아가셨는데 항상 식구들하고 아침 밥을 같이 먹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초딩 때 네네. 밥을 먹으려면 집사람이 집에만 가면 애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고민하니까 그래? 그 내가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식들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식탁에 밥 먹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위가 좀 뭔가 그 저기 했는데 덕분에 유궤양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나아지고 형님 어쨌든 지금까지 동종업계 유명인들이 많아졌어요. 말 그대로 셰프의 전성시대인데 뭐 셰프뿐만이 아니라 형 인생에서 그 라이벌이 혹시 있을까요?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던 것 같고요. 그냥 라이벌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라이벌이지 않을까. 그 내가 나를 동기부여주고 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내 스스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구를 라이벌 한다는 그 자체는 되게 웃기는 것 같고 내가 게을러지고 있구나 혹은 내가 타성에 젖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라이벌이라는 그 개념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네요.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라이벌이다. 좋네요. 아니 혹시 저희가 이거 여쭤보는 건 영옥 셰프가 동생분이시잖아요. 아이 가끔은 그것도 이제 본의 아닌 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둘 다 호텔 주방장 출신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전에 방송 같은 거 뭐 할 때 뭐 그러니까 두 분의 실력 한다고 그러고 라면 끓이는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연히 내가 이겼죠. 아 그래요? 승부는 승부다. 어. 사실 중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중식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동안 아까 15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서 한국의 중식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저는 이제 꼽는다면은 최근은 이연복 셰프가 되게 많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후덕죽 상무님이라고 신라 호텔 계셨던 그분, 그다음에 왕육성 셰프라고 저 진진이라고 거기 미슐랭 가이드 받으신 분들 그 세 분에다가 네. 5명은 뽑으라면 저하고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왜냐면 저는 네.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해외나 뭐 중식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다고 이제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네. 자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오버지만 네. 자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네, 네. 한국의 중요리에 발전적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형님? 이제 옛날 같지 않게 여기저기 삐끗삐끗하니까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들이 둘 다 지난번에 봤던 네. 작은 아들도 이제 중식에 입문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아이들 때문이라도 식당을 할 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을 하게 되면은 옆 패밀리가 하는 그런 식당. 왜냐면 옆 패밀리에게 동생도 이런 일을 하죠. 아이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것도 큰 가문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이거를 좀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하는 동안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네, 네. 나도 뭔가 하나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중식 혹은 또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중국 요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요리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옛날엔 저희 같은 화교들이나 중국 사람이 많이 했던 중국 요리가 지금은 다 한국 사람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옛날엔 여성들이 접근도 못했었던 그런 중요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도 중요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리를 최근에 나오는 정지선이나 제 제자라고 해서 박은영 셰프나 기타 여러 명의 셰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중요리는 당연히 깔끔하고 또 되게 정갈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끼하지 않고 맛있는 중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